안녕하세요. 닥터 소류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는 검사 결과상 큰 문제는 없는데도 몸은 계속 불편한 경우를 다뤘다면 오늘은 그와는 조금 반대되는 흐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자궁경부나 질 점막의 염증이 생각보다 뚜렷한데도 본인은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며 오랫동안 지내온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 불편했지만 그 상태가 오래 반복되면서 몸이 점점 그 감각을 원래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질 분비물이나 냄새처럼 비교 기준이 없는 증상들은 오래 반복될수록 몸이 점점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염증과 자극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도 본인은 크게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흐름은 앞선 편에서 이야기했던 검사 결과는 괜찮은데 몸은 계속 불편한 상태와는 또 다른 방향의 어긋남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검사보다 훨씬 더 크게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은 검사보다 훨씬 덜 불편하게 느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몸이 오랫동안 이어진 자극에 적응해버린 상태, 즉 만성 적응형 질염에 가까운 흐름에 대해 진료실에서 실제로 설명드리는 방식 그대로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편하지도 않고 이미 익숙해진 상태이다 보니 이런 경우는 병원에 자주 내원하시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질 분비물이나 냄새처럼 비교 기준이 없는 증상들은 오래 반복되다 보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축축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체질이라고 생각했다거나 냄새가 가끔 있었지만 피곤하면 원래 그런 줄 알고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계 후 따갑거나 생리 전후로 불편감이 반복되어도 며칠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니까 그냥 넘어가며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그 불편함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익숙함은 안정과는 다릅니다. 몸은 이미 예민해져 있고 환경은 흔들리고 있었는데도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그 상태 자체를 평소 상태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염이 오래 반복된 경우에는 몸의 감각 기준 자체가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도 본인은 딱히 심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이런 편이에요 라고 느끼며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병원을 찾게 되는 계기는 대개 질염 증상 자체라기보다는 다른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문제가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산부인과 정기검진이나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해 내원했다가 진찰 과정에서 자궁경부나 질 점막의 염증 소견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또 건강검진이나 외래검사에서 소변검사상 세균류나 단백뇨가 확인되어 방광염을 의심하고 내원했다가 실제로는 질 분비물이 함께 섞이면서 세균류처럼 보였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생리 문제나 피임 상담처럼 전혀 다른 이유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다가 직접 진찰 과정에서 자궁경부염이나 질염 소견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객관적인 상태를 처음 확인하게 되면 본인이 느끼던 괜찮다는 감각과 실제 몸 상태 사이에 생각보다 차이가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질염은 갑자기 심하게 아픈 병처럼 나타나기보다 애매한 불편감이 오래 이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은 심한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오래 익숙하게 지내온 것처럼 보여도 막상 진찰을 해보면 자궁경부염이 꽤 진행되어 있거나 질 점막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몸 상태가 생각보다 진행된 뒤에야 처음 진료실에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저는 진료실에서 만성 적응형 질염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다뤘던 검사 결과상 큰 문제는 없는데 몸은 계속 불편한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이 경우는 몸이 오랫동안 이어진 불편함에 적응해버린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약이나 질정 사용으로 인한 환경 자극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 상태까지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단순 질염 단계를 이미 넘어서 자궁경부염으로 이어져 있거나 질 점막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몸이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불편함 자체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익숙해졌다고 해서 몸이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은 계속 적응하고 있었지만 질 점막과 자궁경부에는 염증과 자극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찰에서는 생각보다 염증 소견이 뚜렷한데도 저는 별로 안 불편한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경부 사진이나 질 점막 상태를 직접 보여드리면 그제서야 놀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자극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질염에서는 얼마나 불편한가 만큼이나 몸이 오랫동안 어떤 신호를 익숙하게 넘기고 있었는지를 함께 보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분들이 정말 아무 증상도 없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가렵거나 가끔 냄새가 나거나 분비물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 상태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 분비물이나 냄새는 다른 사람들과 직접 비교해 볼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 본인이 느끼는 상태 자체를 점점 기준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편안해진 것이 아니라 불편함 자체에 적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신경 쓰였던 감각들이 오래 반복되면서 점점 원래 있는 느낌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염증과 자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본인은 딱히 심한 건 아니에요. 원래 늘 이런 느낌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진찰 과정에서는 자궁경부염이나 질 점막 자극 소견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그냥 원래 이런 줄 알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오래 이어진 분비물이나 축축함은 몸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오히려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몸 상태가 생각보다 진행된 뒤에야 처음 진료실에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특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증상이 가장 심했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오면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질염을 포함한 많은 질환은 항상 일직선으로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덜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잠시 끼어들 수 있지만 그 사이에도 몸 안에서는 염증과 자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증상만 약해진 시기인데 많은 분들은 이 순간을 완전한 회복의 순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 때문에 병원 진료를 미루거나 치료를 중단하거나 예전처럼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상태로 시간이 계속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 불편도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애매한 축축함이나 가끔 올라오는 냄새, 반복되는 예민함 같은 형태로 몸이 계속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 자체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몸이 아직 회복 과정 안에 있는데도 원래 늘 이런 정도는 있었다고 받아들이며 지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표현하더라도 검사에서 균이 확인되거나 진찰 소견상 자궁경부염이나 질 점막 손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불편한 증상이 반복되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질염이라고 부를 만큼 뚜렷하고 지속적인 불편감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넘어가며 지내온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분들이 세정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축축해도 씻고 냄새가 신경 쓰이면 다시 세정하고 외출 전에도 한 번 더 정리하는 흐름들이 반복됩니다. 세정을 하고 나면 잠시 괜찮아진 느낌이 들고 그 경험을 통해 나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세정 직후에는 분비물이나 냄새가 줄어든 느낌이 들고 몸이 잠깐 정리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질 점막은 생각보다 굉장히 얇고 민감한 조직이라서 반복적인 세정과 마찰은 질 주변 보호 환경을 흔들고 점막을 점점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원래는 괜찮던 작은 자극들도 훨씬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몸이 실제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세정 직후 잠깐 편해진 감각을 괜찮아진 상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실제로 회복된 것과 불편함에 익숙해진 상태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세정을 반복하게 될수록 몸은 계속 질 주변 감각에 집중하게 되고 작은 변화도 더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는 몸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염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몸이 오랫동안 이어진 불편함에 적응해버린 상태에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느끼는 기준 자체가 바뀌면서 검사에서 보이는 문제와 본인이 느끼는 체감이 점점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염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도 원래 이 정도는 늘 있었다는 감각으로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반복된 경우에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점점 문제로 인식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비물이 계속 있어도 익숙하고 축축함이 반복되어도 익숙하고 외음부 예민함이 있어도 그냥 컨디션 때문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몸이 적응할수록 오히려 상태를 놓치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불편함이 심하냐 아니냐보다 몸이 오랫동안 보내고 있던 신호를 얼마나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염에서는 많이 아프냐보다 비슷한 불편감이 얼마나 오래 반복되고 있었는지를 함께 보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원래 늘 이런 편이었다고 느끼는 상태일수록 오히려 한 번쯤은 현재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이미 오랫동안 이어진 자극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뭔가를 더 치료하는 것보다 지금 내 상태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반응성 세포 변화나 염증 소견이 있다고 들었거나 소변 검사에서 세균류나 단백뇨가 나왔다고 들었다면 증상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한 번쯤은 병원에 방문해 자궁경부 상태와 질 점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균 상태도 점검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 반복된 분비물이나 축축함, 냄새, 외음부 예민함이 있었다면 그것이 정말 단순한 체질인지 아니면 질 환경과 점막이 오랫동안 흔들려온 신호였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심하냐 아니냐보다 몸이 보내고 있던 신호를 얼마나 오랫동안 원래 그런 것처럼 넘겨오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 몸이 정말 안정된 상태인지 아니면 익숙해진 불편함 속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인지 한번 구분해 보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질염이 심한데도 본인은 괜찮다고 느끼는 경우인 만성 적응형 질염이라는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예전보다 잘 회복되지 않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왜 자꾸 반복되는지, 그리고 치료를 해도 시원하지 않은지, 잠깐 괜찮다가 왜 다시 흔들리는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전환 시기에 자주 반복되기 시작하는 두 번째 덜어내기, 약과 질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시기에 약과 질정을 반복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오히려 회복을 더 늦추게 되는 경우는 어디에서 갈리게 되는지에 대해 진료실에서 실제로 설명드리는 흐름 그대로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 닥터소리였습니다.